자, PT입니다. 이거는 EBS 올림푸스 독해 기본 5강이 2번이에요. 독해 기본도 1, 2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보통 독해 기본 1을 애들 부교적으로 많이 쓰는데 가끔씩 보면 좀 대도 않게 잘 열심히 가르쳐주지도 못할 학교가 독해 기본 2를 쓰고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죠. 1을 쓰나 2를 쓰나 어차피 공부하는 애들한테는 다 비슷하게 할만할 거고, 공부하는 애들한테는 1이나 2나 그렇게 상관없이 다 어려워. 어쨌든 2를 쓰는 학교도 가끔 있더군요. 자, 이거는 독해 기본 1이에요, 1. 그리고 지금 5강 2번. 5강은 글의 주제를 묻는 거죠. 자, 글의 주제. 빌딩 코드. 이 빌딩 코드 이렇게 적혀 있으면, 코드가 보통 암호 이런 거 따르지만, 규범이나 규제 이런 것들도 코드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빌딩 코드라고 해서 이거 보통 건물 질 때 만드는 건축 법규를 빌딩 코드로 하겠죠. 이런 어떤 건물을 짓는 데 대한 어떤 이 규칙 같은 거, 법 같은 거. 그런 이 건축 법규가 can reduce the adverse impact of hazard. hazard가 위험이라는 소리죠. 위험의 그런 어떤 해로운, adverse한 어떤 해로운 그런 영향. 위험 요소들이 갖다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해로운 영향을, adverse한 영향을 좀 줄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건축 법규가. 건축 법규라는 게 말 그대로 건물 질 때 이런 조건을 맞춰서 이런 어떤 기준을 맞춰서 저라는 게 이런 이 건축 법규가 되겠죠. 그런 게 어떤 hazard, 위험 요소들이 가져다 줄 수 있는 adverse impact, 좀 해로운, 안 좋은 영향력을 줄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허리케인 클립이 이게 허리케인 올 때 좀 대비해 줄 수 있는 무슨 장치가 되겠죠. 하여튼 그게 prevent 할 수 있다. prevent가 예방한다, 막다라는 소리죠. 그게 뭐를 예방하고 막을 수가 있어. roof from detaching 해서 prevent A from ing 동명사에서 A가 하지 못하게 하다. A가 하는 걸 막다 이런 식으로. 즉 지붕이 detach는 attach 반대말로 떼다. 즉 지붕이 떼지는 거, 떨어지는 걸 막아줄 수 있다. 뭐로부터? 건물에서 지붕이 떼어지는 걸 막아줄 수 있다. 하는 동안. During the high wind of passing tropical cyclone. 이 아주 high wind, 높은 바람이니까 아주 센 바람이죠. 뭐에? 지나가고 있는 tropical cyclone. 이 열대성, 이 사이클론의 아주 그 강한 바람 동안 그 지붕에서, 건물에서 지붕이 떨어져 나가는 걸 이런 허리케인 클립이 막아줄 수 있다. 이 허리케인 클립도 결국은 건축 법규에 들어간다는 거겠죠. 그러면서 뭐를 또 rain damage, 비로 인한 지붕이 떨어져 나가면 당연히 비가 이렇게 허리케인이 지금 사이클론이 지나가면서 바람만 불겠어요. 비도 막 몰고 올 텐데 지붕이 떨어져 나가면 거기에 비 피해가 엄청 입을 텐데 이 비 피해를 cause, 야기시킬 수 있다. 이런 게 이건 틀린 거겠죠, 말이. 그러니까 이런 허리케인 클립이 지붕이 일단 건물에서 떼지는 것, 디태치 되는 걸 막아주고, 그러면서 또 이런 비 피해도 막아준다라고 해서 cause가 아니고, 여기도 똑같이 prevent가 들어가야겠죠. 똑같이 여기 지금 may 조동사에 받아서 may prevent 다 may 조동사 영향을 받으니까 다 이렇게 동사 원형을 써야 돼요. 그래서 이 cause 뭐를 야기시키다 하는 소리가 아니고, 뭐를 막다, 예방한다는 prevent가 들어가야 되겠죠. 지붕이 떨어져 나가는 걸 막아주면서, 그러면서 그로 인해 생기는 rain damage, 비로 인한 데미지, 손상을, 피해를 막아줄 수 있다는 소리겠죠. 그렇지만, however, as with engineered structures, 어떤 공학적 구조, structure란 말이 구조라는 소리죠. 또는 구조물 이런 소리. 그런 어떤 공학적 구조물들이 그러는 것처럼, building code, 이런 건축 법규들도 have their limitation, 어떤 한계가 있다는 거. limitation에서 한계, 제한 이런 거죠. It was reported that blah blah. 이렇게 적혀 있는 문장, 보통 대접속사 AI 명사절이, 이런 대접속사 AI 명사절이 주어로 왔을 때, 왜 명사절이, 대접속사의 명사절이 목적으로 온다고 해서 수동태 한다고 대접속사의 명사절 다 주어로 가져와가지고 수동태 안 되면 주어가 또 너무 길게 될 거 아니에요. 길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보통 그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가조이체 쓰거나 가조이체 써서 수동태하고 대절은 그대로 두는 형태나 아니면 대절이 주어를 끄집어내서 수동태하고 대절이 또 동사는 또 투부동사로 바꿔서 썼거나 그렇게 하는 거 문법 구조도 생각이 나죠. 이것도 맨 그 소리요. 뭐라고 보고가 됐다고? In the wake of Hurricane Andrew,
허리케인 앤드류가 뭔데요? 위치하고 콤마에서 계속적으로 관계되면서로 그게 스트로크가 스트라이크 때리다 강타다의 과거 형태요. 사우스 플로리다 in 1992 1992년 사우스 플로리다주를 강타한 앤드류 허리케인이 in the wake of라는 표현 이것도 뭐뭐가 지나고 난 후에 뭐뭐 이후에라는 소리예요. 뭐뭐 이후에 뭐 wake가 깨다 깨우다는 뜻도 있지만 지나가다 경과 이런 뜻도 있죠. 그래서 in the wake of에서 뭐 허리케인 앤드류가 지나가고 난 이후에 officials, 관리들이, 즉 공무원들이 깨달았다는 뭐를 대접 속사예요. strict building code, 이런 strict한, 엄격한 building code, 건축 법규가 do not prevent, 뭐를 막아주지 못한다는 걸 serious damage, 심각한 데미지를 막아주지 못한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 이것도 뭐 CLCS 앞에 이렇게 realized 과거니까 여기도 will이 아니고 과거로 오대해놨죠. 게다가, furthermore, 이런 아주 엄격한 건축 법규가 이런 심각한 데미지를 막아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게다가 earthquake code는 지진 법규쯤 되겠죠. 이런 지진 법규도 are typically designed, 보통 일반적으로 are designed, 수동태로 어떻게 설계가 되어 있다고? to prevent building from collapsing. 이것도 prevent A from 동명사에서 건물이 뭐하지 못하게 원래 설계가 되어 있는 거는 콜랩스라는 게 이게 붕괴하다, 무너지다라는 소리예요. 붕괴하다, 무너지다. 이런 콜랩스 같은 단어도 중학교 때는 볼 수 없는 거니까 그 고등학교 올라서 미리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이 정도 단어는 다 알고 있어야 알아. 근데 뭐 이건 고사하고 이보다 더 쉬운 단어들도 모르니까 제가 맨날 단어가 그러니까 그 단어의 중요성을 뭐 그렇게 잔소리처럼 듣는 것 같은데 단어 모르면 뭐 문법이든 독해든 뭐 해석이든 그런 거 할 생각을 하지 마. 단어도 모르는데 무슨 독해가 되고 단어도 모르는데 듣기가 되겠어. 단어 모르면 말짱 꽝이야. 자, 어쨌든 이 지진 복귀도 원래는 건물이 콜랩싱, 붕괴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설계되는 거라는 거. 뭐가 아니라 보통 이게 나데이 법규에서 뭐가 아니라 이게 나데이 법규는 아니네. 뭐가 아니라 not to maintain structural integrity. maintain이라는 단어 여기서는 유지하다는 소리죠. 왜 maintain이 주로 유지하다 또는 뭐 주장하다 이런 뜻을 보통 많이 써요. 뭐 그거 말고도 뭘 보수하다, 수선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maintain, 뭐를 유지하는 거. structural integrity 이런 말도 잘 나와. integrity 밑에 있죠. 온전성 또는 본래의 상태. 즉 구조적인 원래의 상태, 온전성. 즉 건물의 구조적인 온전성을 maintain, 유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데이 뭐하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이게 건물의 어떤 구조적인 온전성을 maintain, 유지하고 또 뭐 to maintain, to ensure에서 뭐를 보장하는 거. habitability가 이제 이게 거주 적합성이라는 소리예요. 거주 적합성. 이게 habitat라고 여기 왜 이게 서식지라는 명사가 있어 habitat. 그래서 habitability에서 이게 어디에 살 수 있는 ability인가 뭐 할 수 있다는 능력이 들어가는 표현이니까 거기에 살 수 있는 능력, 즉 다시 말해서 어떤 거주 적합성이라는 뜻으로 habitability를 쓰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이 지진 복규라는 게 어떤 건물이 붕괴되는 걸 막으려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거지. 그 건물의 structural integrity, 어떤 구조적인 온전성을 유지하면서 그러면서 또 after large earthquake, 큰 지진이 지나간 후에 habitability, 거주 적합성을 ensure, 보장하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건물이 무너지는 걸 좀 막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한 거지. 이게 건물의 어떤 구조적인 온전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리고 태풍이 지나가고 지진이 지나가고 나서도 거기 사람이 살 수 있는 거, habitability, 그런 것들을 ensure,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This policy increases human survival rate in earthquake. 이 정책이라는 게 이 지진 복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이 무너지는 걸 막아주는 거, 건물이 무너지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 만든 이런 지진 복규가 increase, 뭐를 증가시켜? human survival rate. survival rate라고 하면 생존율쯤 되겠죠. 생존율. rate가 비율 속도라 그랬잖아요. 즉 인간의 생존율을 그것도 언제? 지진이 생겼을 때 인간의 생존율을 increase, 증가시켜주는 건 맞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어떤 정책이 is less effective, 덜 효과적이라는 거죠. 많은 데 있어서 전사대 ing 동명사서 reducing the economic impact, 경제적인 영향, 경제적 충격, 즉 경제적 영향을 reducing, 줄여주는 데는 덜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건물이 무너지는 걸 막기는 맞지만 그렇다고 건물이 아주 온전하게 structural integrity, 어떤 구조적인 온전성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뭐 이렇게 지진이 지나고 나서도 그 건물에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habitability, 어떤 거주 적합성 이런 것들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거. 왜 지진 났을 때 한 봤잖아요. 일본도 이런 이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데라 가지고 이런 건축 법규들, 뭐 빌딩 코드도 그렇고 어스퀘어 코드도 되게 엄격하겠죠. 그래도 이번에 큰 지진 같은 거 한번 났을 때 지나가고 나서 지진 끝나고 나서 한번 봐요. 그러면 건물이 온전하게 그대로 남아있는 게 거의 없죠. 다 무너져 있고 정말 폭삭 내려앉고 그랬다 있으니까 건물의 structural integrity, 어떤 구조적 온전성도 보장해주지 못할 뿐더러 habitability, 어떤 거주적 합성도 보장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단지 그렇게 덜 무너지고 조금 덜 붕괴가 되니까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human survival rate, 어떤 survival rate, 생존율을 좀 늘려주는 것 뿐이라는 거죠. 게다가 furthermore, 게다가 building code, 이런 건축 법규가 the offspring of public policy, public policy 이런 말들은 이제 공공정책이 되겠죠. 이런 공공정책에 뭐라고요? offspring이 보통 뭐 새끼, 동물의 새끼들을 보통 offspring이라는데 그건 공공정책의 어떤 산물이라는 소리죠. 공공정책으로 해서 생겨난 결과물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책이, 그 정책이라는 게, 공공정책이라는 게 vulnerable to inequality, 불평등이라는 소리고 또 어디서 이제는 그 정책의 소유격, 정책의 application이라는 말이 적용이라는 소리겠죠. 정책의 적용에 있어서 vulnerable to inequality. vulnerable이라는 게 이런 단어도 잘 나와요. 되게 취약하네요. 이런 단어는 발음도 조심하고 철자도 조심해서 vulnerable, 취약한 그런 어떤 정책의 적용성에 있어서 어떤 불평등, inequality에 되게 취약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정책이 골고루 정확하게 이렇게 공평하게 적용이 잘 안 되죠. 그것도 어떻게 across the breadth of society, 사회 전반에 걸쳐서 breadth란 말이 이게 뭐 이 폭, 너비 이런 소리죠. 폭이란 너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회의 어떤 전반에 걸쳐서 그 정책의 적용에 되게 좀 이 평등성에서 좀 취약한 게 정책이니까 공공정책의 산물이 빌딩 코드라고 하니까 결국은 빌딩 코드도 그 적용에 있어서 골고루 정확하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게 아니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정책이 뭐 maybe ignored, 또 어떻게 될 수도 있다고 maybe ignored가 무시하다는 소리죠. 무시가 되거나 또는 may not be enforced라는 게 실행하다, 집행하다 이런 소리였죠. 즉 실행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그 정책이라는 게. 그러니까 공공정책이라는 게 다 뭐 아주 정확하게 골고루 다 되면 되겠지만 이 사회 전반에 걸쳐서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뭔가 평등성에 되게 vulnerable, 취약한 데다가 또 이런 정책이 maybe ignored, 무시가 되거나 아니면 maybe not enforced, 실행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어쨌든 지금 이 building code, 이 건축법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 한번 보죠. 이 글의 주제는 그러면 자, ethical consideration, ethical 이런 말도 잘 나와요. 윤리적인이라는 소리. ethical consideration, 윤리적인 어떤 고려사항들이라는 소리. consider가 고려하다 여기다 간주하다는 소리죠. 윤리적 고려사항들, 뭐에 대한 for the design of building code, 이런 건축법규를 디자인하는데, 설계하는데, 만드는 데 있어서 윤리적 고려사항들, 뭐 그런 건 아니고 public need, 공공의 필요, 뭐에 대한 for adopting, adopt가 뭐 어디에 입양하다는 뜻도 있고 뭘 채택하다는 뜻도 있고 여기는 뭐 채택하다는 소리겠죠. 뭐를 채택하는 데 있어서 이 건축법규랑 스탠다드 어떤 기준 같은 거를 채택하는 데 있어서 public need, 채택하기 위한 어떤 이 공공의 필요, 즉 우리가 어떤 건축법규나 아니면 기준 같은 거를 채택할 필요가 있다는 소리인데 그런 걸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니고 necessity라는 말 필요, necessity 뭐에 대한 addressing the climate crisis. address라는 단어가 이게 주소라는 뜻 말고 이렇게 처리하다는 뜻으로도 잘 쓰죠. 처리하다. 뭘 처리하는 데 있어서 climate crisis, 위기기후라는 소리죠. 이 어디서 또 in building code, 이 건축법규에 있어서 climate crisis, 기후위기를 처리하는 데 어떤 필요성. 그리고 건축법규를 만들 때 어떤 기후위기 같은 것들, 그런 것들에 그걸로 생길 수 있는 위험사항 같은 것도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 common technical and functional standard. common, 흔한, 공통의. 흔한 어떤 기술적, functional, 기능적인 기준, 뭘 위한? for building code. 건축법규를 위한, 뭐, 흔한 기술적, 그리고 어떤 기능적인 standard, 기준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럼 5번인가? limit, 한계. 뭐에?
이런 건축 법규의 한계가 이게 맞을 것 같네요. 뭐 하는 데 있어서 in reducing impact, natural disaster. natural disaster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이 자연재해라죠. 자연재해. natural disasters. 이런 자연재해의 impact, 영향을 줄이는 데 있어서 이런 건축 규제의 리미트, 한계를 얘기하는 거. 이게 답이겠죠. 이거 여기 보면 빌딩 코드에서 건축 규제를 만들어놔도 이게 뭐 한계가 있다고. 그래서 예전에 무슨 이 앤드류라는 허리케인이 지나가건 이후에 그렇게 엄격한 건축 법규가 심각한 데미지, 손상을 막아주지는 못했다고. 건축 법규를 해도 당연히 뭐 건축 법규에 맞게 건물을 짓는다고 해서 허리케인이 지나가거나 지진이 일어난다고 해서 건물이 멀쩡하게 있진 않죠. 그냥 완전히 붕괴되게 조금 덜 붕괴되거나 그러겠죠. 게다가 이런 이 지진 복귀 이런 것들도 보통 건물이 컬랩싱, 붕괴되는 걸 막기 위한 거지, 이게 건물의 구조적인 인테그리티, 온전성을 그대로 보존하거나 아니면 진짜 지진이 지나가고 난 이후에도 habitability, 어떤 이 거주 적합성 이런 것들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죠. 단지 이런 건축 복규나 아니면 이런 지진 복규가 이런 지진이든 뭐든 이렇게 자연재해가 생겼을 때 human survival rate, 인간의 survival rate, 생존율을 조금 높여주는 것 뿐이지, 이런 경제적인 어떤 영향, 어떤 건물이 무너지거나, 뭐 아니면 여러 가지 입을 수 있는 어떤 경제적 영향을 줄여주는 데는 그렇게 큰 효과는 없어. 그냥 완전히 무너지는 걸 좀 덜 무너지게 만들어주는 그 정도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얘기하는 이 글의 주제는 이런 건축 규제, 빌딩 코드의 리미트, 한계를 얘기하는, 그것도 어디에 있어서 이런 natural disaster, 이런 허리케인이나 지진 같은 이런 자연재해 영향을 줄이는 데 있어서 이런 건축 법규의 리미트, 한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빌딩 코드 이렇게 하면 건축 법규 이렇게 돼 있는 이런 말들도 그런 소리구나 하고 알아두면 나중에 뭐 빌딩 코드가 나오든 어쩌고 하면 그런 것들이 무슨 소리인지 대충 짐작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 글을 읽어보면서 이게 뭘 나타내는지, 이 단어도 그렇고 이 표현도 그렇고 이런 게 뭐를 나타내는지에 대해서 자꾸 익히 알아둬야 돼요. 뭐 단어 한 개, 두 개 그거보다 뭐 몇 개씩 이렇게, 아니면 좀 전문 용어 같은 거, 아니면 어떤 주제에 자주 나오는 어떤 단어나 표현들, 그런 것들을 뭐 많이 익혀두면 익혀둘수록 문제를 빨리 풀 수 있어. 어제 모의고사 쳤잖아. 1학년 애들한테 물어봐도 거의 대부분 뒤에 이제 막 처음 이제 지내가 고등학교 가서 처음 모의고사 치니까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한 30번 이제 막 초반에 풀고 있는데 벌써 시간이 뒤에 얼마 안 남았다고. 그래서 뒤에 한 30 몇 번부터는 다 찍었다고. 그러다 보니까 뒤에 많이 틀렸죠. 그래서 그 찍지 않았으면은 거의 뭐 한 8점 이상 아니면 90점에서 1, 2등급을 받을 수 있는 애들도 뒤에 시간이 없으니까 다 찍어서 결국 뭐 한 70 몇 점 맞고 그런 애들도 많이 있어. 그나마 70 몇 점 맞으면 선방한 거지. 그게 아니고 진짜 뭐 듣기에서도 많이 틀리고 뒤에는 생각할 것도 없고 그래서 시간도 모자라지. 그러다 보면 엄청 많이 틀려. 뭐 40점, 30점 수록하죠. 근데 어쨌든 이런 이 글을 읽고 빨리, 그러니까 시간이 모자라지 않게 빨리 하려고 그러면 많이 읽어봐야 돼. 많이. 속도를 빨리 하는 게 아니고 글을 많이 읽어서 이해력을 키워놔야 돼요. 그러면 이해력이 좀 글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소리인지 머릿속에서 바로바로 해석이 바로바로 되고 이해가 되니까 읽는 속도도 빨라지고, 그러면서 문제 푸는 것도 보통 모의고사 치면 한 문제 한 1분 정도에 풀어야 돼요. 뭐 조금 어렵다고 하는 문제도 한 1분 30초, 맥시멈 해도 한 2분 내에 하나씩 풀고 지나가야 돼. 2분 이상 되면 그냥 이게 맞을 것 같다고 체크하고 그냥 넘어가야 돼. 계속 한 문제를 뭐 5분씩 이렇게 이상 잡고 있으면 결국은 뒤에는 다 찍어야 돼요. 근데 보통 보면 뒤에 장문독해 41번, 42번, 43번, 44번, 45번 이 장문독해가 뭐 문장이 길어서 그렇지 장문독해가 내용이 뭐 앞에 있는 어떤 지문들에 비하면 쉬운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뒤쪽에 다 찍으면 결국은 뒤에 41번, 45번 그 장문독해도 뭐 반 이상은 무조건 틀린다고 봐야 되니까 좀 아깝잖아. 하여튼 속도를 빨리 내기 위해서는 많이 읽어서 이해력을 키워야 돼. 막 빨리 읽어서 좋은가? 빨리 무슨 속독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빨리 읽는다고 이 글 읽는 속도, 이렇게 문제를 푸는 속도가 늘어나는 거 아니니까 많이 읽어서 이해력을 키워야 돼. 오케이? 열공하라고.